잠수함, 그리고 자동차.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얽히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엮이는지 그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60조 원. 이게 바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걸린 돈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지금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잠수함 수주전인데 왜 갑자기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핵심 선수로 등판했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아셔야 해요. 이 계약은 그냥 잠수함 몇 척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캐나다의 산업 전체, 그 미래를 건 훨씬 더 큰 투자 유치전이 숨어 있거든요. 이 모든 판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절충교역, 영어로는 ITB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우리한테 60조 원어치 무기를 팔고 싶어? 그럼 그만큼 우리 캐나다 경제에 투자해. 바로 이겁니다. 이 정책 하나 때문에 단순한 잠수함 성능 경쟁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투자 경쟁으로 판이 완전히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짜였습니다. 한쪽은 하나오션의 잠수함에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를 더한 팀 코리아, 그리고 다른 한쪽은 독일 TKMS 잠수함에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을 내세운 팀 독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잠수함 대 잠수함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캐나다의 미래를 건 수소와 배터리의 정면 승부가 된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차가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이라도 하나 짓겠거니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캐나다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전, 바로 수소를 제안한 겁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핵심 제안이 바로 이 수소회랑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캐나다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물류 동맥에 수소 트럭이나 기차를 위한 충전소 네트워크를 쫙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한 번 움직이면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대형 화물 운송 분야에 딱 맞는 제안이죠. 이건 단순히 차 몇 대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캐나다 물류의 혈관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정말 담대한 청사진인 거죠. 이 제안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면요. 같이 팀을 이룬 한화오션 캐나다 법인장조차 이게 진짜 실현만 되면 캐나다 물류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제안이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인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국가적인 목표가 2050년까지 세계 3대 수소 생산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바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눈앞에 딱 제시해 준 겁니다. 그야말로 캐나다가 가장 가려워하던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히 캐나다 계약 하나 따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북미 대륙 전체를 무대로 하는 현대차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런 단계별 전략이에요. 일단 이번 계약으로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를 쫙 깔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자사의 수소 기술과 트럭 같은 제품들을 북미 시장에 확실히 안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북미 수소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의 진짜 가치는 당장 버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한하게 성장할 북미 친환경 물류 시장이 하는 거대한 미래에 대한 선택권, 일종의 입장권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베팅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리스크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죠.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무래도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즉 독일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둘째, 역시 돈 문제입니다. 수소 인프라를 까는 데는 정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거든요. 셋째는 재무적인 부담입니다. 현대차가 이미 다른 곳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만약 잠수함 수주 자체에 실패하면 이 모든 계획은 그냥 시작도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허들이 바로 이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소 연료가 기존의 디젤이나 전기에 비해서 훨씬 비싼 게 사실이에요. 결국 이 가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성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수함에서 시작해서 캐나다의 산업 정책, 그리고 현대차의 거대한 미래 전략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고 나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남게 됩니다. 현대차의 이번 승부수, 과연 북미 시장을 제패하고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대담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베팅의 결과가 단순히 현대차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판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입니다.